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중국인 승무원의 한국 방문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항상 최고라 생각하던 그녀와 동료들이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장면,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베테랑 승무원들이 모두 감동한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 리메이라고 합니다. 8년차 베테랑 승무원으로 지금까지 수십 개국을 다녀봤지만 지난달 경험한 한국에서의 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희 승무원 6명은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내내 동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 중국의 대규모 행사에서 보여준 놀라운 발전상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려야 하나 생각하는 찰나 옆에서 한국 청년 하나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청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지도 소셜미디어에 올릴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들어주고 노인이 택시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동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특이하네. 제 옆에 있던 동료 리웨이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수만 개 좋아요를 받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선행을 하면 꼭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돕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방금 본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그 행동이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했던 저희 팀이 이렇게 침묵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강한 중국의 이미지가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고요.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선행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건가? 그렇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만큼 웅장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국 궁궐이죠.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자국의 전통을 즐기는 방식으로 한복을 입고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저와 리웨이는 궁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이리저리 각도를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대학생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낯선 사람에게 카메라를 맡기는 일은 여행자에게 항상 불안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문 사진작가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배경을 찾아 저희를 안내하기까지 했죠. 이 모든 일이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여학생이 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리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사진 한 장에 돈을 받았을 텐데 말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경쟁 관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특히 요즘 양국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데도 말이죠. 경복궁을 둘러보며 더 많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돕는 모습,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 심지어 식당 추천까지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돈을 받나?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나?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 사이로 걸으며 문득 베이징의 고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긴 하지만 항상 우리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젊은이들에게서는 그런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죠. 경복궁을 나오는 길에 리웨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에서 한국 관광객을 이렇게 대했을까?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티켓값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말았을 거야.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뒤로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친절함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명동으로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몸은 반쯤 젖어버린 상태였죠. 우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던 한국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우산 쓰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우산을 가져가세요. 당신이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물건을 받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무실에 여분 우산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결국 우산을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연락처라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께 베풀면 돼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회사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특히 우산 같은 물건은 한 번 빌려주면 거의 돌려받지 못하죠.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가는 동안 그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친절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일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는 동안에도 그 우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리웨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진짜? 그냥 줬다고? 리웨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했어. 이상하다. 혹시 한국 드라마처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전개가 있는 거 아니야? 리웨이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웃었지만 저는 그 여성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선순환하는 문화였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문화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젊은이가 재빨리 주워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젊은이는 가볍게 목례하고
자기 갈 길을 갔죠.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산을 주신 그 직장인 여성처럼 이 젊은이도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태도였죠. 중국에서는 이런 선행을 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려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이 질문이 내일의 여정에서 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여러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본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승하차 질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중국의 지하철에서는 종종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질서를 요구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통제가 어렵죠. 갑자기 리웨이가 발을 절뚝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침에 계단에서 발목을 살짝 삐었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아파오네. 저희는 자리를 찾아 이동했지만 만석이었습니다. 리웨이는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내려요. 하지만 청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여요. 앉으세요. 저는 곧 내려요. 결국 리웨이는 자리에 앉았고 청년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니 사실 그 역은 그의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리웨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일찍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봤어? 저 사람 우리 때문에 일부러 내린 것 같아. 제가 리웨이에게 말했습니다. 리웨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말이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계속해서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타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에게는 다들 조심스럽게 길을 터주고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즉시 주워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장면이었습니다. 러시와 시간에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질서 있게 물러서고 한 사람이 전화기를 주워서 돌려주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어땠을까?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누가 먼저 집어들지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규칙이 있어도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지하철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고 모두가 바쁜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그 질서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나 직원들이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과 자율의 조화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의 질서라고 불리는 게 있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방식대로 가면서도 어떻게든 도착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항상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빨리 가는 것, 빨리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질서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넷째 날,
저는 혼자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리웨이는 발목 통증 때문에 호텔에서 쉬기로 했거든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취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10%밖에 남지 않았고 주변은 온통 한글뿐이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중국어로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더더욱 통하지 않았죠. 10분 정도 헤매다가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호텔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 여성도 중국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호텔 이름을 보여주자 그녀는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이 멀어요. 지하철 타야 해요. 그녀는 길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종이에 인쇄된 지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까지 직접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더 뺏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었고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승무원이라고 말했죠. 그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 아들도 비행기 정비사예요. 중국 친구들 많이 만나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양국 관계가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 미영 씨는 제가 올바른 노선을 타도록 티켓 구매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플랫폼까지 함께 내려가 제가 탈 전철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30분 이상 자신의 시간을 내어 낯선 외국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번역기에 입력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놀러와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어요. 맛있어요. 전철이 도착하자 미영 씨는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함은 어떤 언어보다 더 큰 소통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중국인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호텔에 도착해 리웨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리웨이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을 내준다고? 정말 신기하다. 응, 나도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 이런 경험이 벌써 여러 번째야.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특별히 대해주는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외국인에게만 보여주는 친절이 아니야. 오늘 지하철에서도 봤잖아. 그들은 서로에게도 이렇게 대하더라고.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이 사회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서울의 카페와 식당들에서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주문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리웨이는 항상 중국의 디지털 결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야 했는데 중국어나 영어 설정이 없었습니다.
저와 리웨이는 당황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한글로만 된 메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중국보다 불편한데? 리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한국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주문 과정을 하나하나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원하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번역해 주기까지 했죠. 그녀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문을 마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간 후 리웨이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중국이 더 발전했다고 말한 거 들었을까?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분명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저희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알아보려 했지만 역시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한 중년 남성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퇴근길이었는지 정장 차림이었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도와주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은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때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퇴근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말이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낯선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며 저는 이 나라의 특별한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성이 공존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기술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얼마나 첨단 기술을 가졌는지 자랑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빠르게와 더 많이를 추구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함께와 배려를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알고 싶어졌죠.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째 날, 저희는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마지막으로 쇼핑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플랫폼은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즉시 3명 정도가 노인에게 달려갔고 한 사람은 영무원을 부르러 뛰어갔으며 다른 한 사람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아래에 베개처럼 받쳐주었죠.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사진을 찍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돕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해하지 않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문득 2년 전 베이징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 노인이 쓰러졌었죠.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빴고 일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도와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화제가 되었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에 바빴던 게 부끄럽다. 리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다른 종류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함이었습니다. 노인은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앉아서 물을 마시고 계셨죠.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임팩트는 저에게 강하게 남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웨이와 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갑자기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가치관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과와 효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만 생각했으니까.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의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저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도 서로를 도왔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를 지켰으며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것은 화려한 불빛이나 높은 빌딩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내가 살던 세계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마지막 날,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첫날 노인의 짐을 들어주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출국장 앞에서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을 돕고 있었죠. 이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에 노인분의 짐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중국에서 온 저희 승무원들 모두 당신의 행동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귀국하면 이 경험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올릴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특히 한국과 같은 경쟁 국가에 대한 칭찬은 때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애국심이 부족하다거나 외국에 현혹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정성의 가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올릴 거야. 솔직하게.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리든 상관없어. 내가 본 진실을 나누고 싶어. 리웨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러기로 했어. 우리가 본 것은 특별했으니까.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강함이 진짜 행복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과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쇼핑몰,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우산을 건네준 직장인 여성, 길을 알려준 미영 씨,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짐을 들어준 그 청년의 모습이었죠. 귀국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저의 한국 여행기는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칭찬하냐며 비난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본 그 모습처럼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